1988년 전 세계는 일본을 두려워했습니다. 도쿄 땅을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당시 한국의 경제 규모는 일본의 4분의 1 감히 넘볼 수 없는 거대한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36년이 지난 지금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12월 일본 경제에 그야말로 적색 경보가 켜졌습니다. 단순한 불황이 아닙니다. 일본 정부가 발표한 3분기 GDP 수정치는 마이너스 2.3%.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폭락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이제 한국을 무시하는 건 망상이다. 우린 끝났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그들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으며 한국은 어떻게 그들을 넘어섰을까요? 오늘 일본을 충격에 빠뜨린 이 경제 대역 전극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먼저 가장 따끈따끈한 데이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2월 8일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3분기 GDP 수정 데이터는 전 세계 경제학자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초 발표했던 예비치보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연율 환산 마이너스 2.3% 성장. 이건 경제가 뒷걸음질 치다 못해 낭떠러지로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충격적인 숫자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바로 외부의 펀치와 내부의 자책골입니다. 첫 번째 펀치는 바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이었습니다. 일본의 자랑이었던 자동차 수출이 관세 장벽에 막히면서 수출이 전분기 대비 1.2%나 감소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부랴부랴 미국에 5,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읍소했지만 돌아온 건 싸늘한 반응뿐이었습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실리는 챙기지 못한 최악의 외교 참사였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부에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정부의 황당한 자충수입니다. 올해 초 일본은 건축법을 개정했습니다. 안전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지만 현실을 무시한 탁상 행정으로 인해 건설 현장이 마비되었습니다. 그 결과 민간 주거 투자가 무려 8.2%나 폭락했습니다. 밖에서는 미국한테 얻어맞고 안에서는 스스로 발을 걸어 넘어진 꼴입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퍼펙트 스톰, 즉 피할 수 없는 초대형 복합 위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의 폭락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지난 30년간 골마 터진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가 마침내 터진 것입니다. 2024년 결산 데이터를 보면 그 처참한 현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일본의 1인당 GDP는 33,785달러로 전년 대비 4.3%나 감소했습니다. OECD 순위는 24위까지 추락했죠.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36,239달러를 기록하며 일본과의 격차를 2,500달러 이상 벌렸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400달러 차이였던 것이 이제는 5배 이상 벌어진 겁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조차 1980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있는 굴욕이라며 탄식했습니다. 왜 일본은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졌을까요? 가장 큰 원인은 늙어버린 국가입니다. 일본 가구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일할 사람은 없고 부양해야 할 노인만 늘어나는 나라에서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엔저의 저주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베노믹스로 시작된 무제한 돈 풀기는 결국 엔화 가치 폭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달러로 환산되는 GDP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죠. 일본 국민들은 열심히 일해도 자산 가치가 줄어드는 가난의 굴레에 빠졌습니다.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 계수는 0.585로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즉, 일본은 늙고 가난하고 불평등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이 거인을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답은 혁신과 속도에 있습니다. 일본이 팩스와 도장에 집착하며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을 때 한국은 과감하게 디지털로 전환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끄는 반도체 산업은 AI 시대의 석유가 되었고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 표준이 되었습니다. 제조업뿐만이 아닙니다. K콘텐츠는 문화적 국경을 허물며 한국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천문학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일본이 매뉴얼에 갇혀 있을 때
한국 기업들은 맨땅에 헤딩하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IMF는 이러한 격차가 앞으로 더 벌어질 것이라 예고합니다. 일본 경제연구센터조차 2025년에는 대만에게도 추월당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아시아의 유일한 선진국이라 자부하던 일본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난 것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일본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강한 일본을 외치는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구호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녀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지지층을 의식해 강한 척하자니 미국의 관세 압박이 두렵고 미국의 굽히자니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 무너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건축법 개정 사태처럼 정치적 의욕만 앞선 섣부른 정책들은 오히려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묻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치적 도구를 쓸 것인가 아니면 경제 전문가의 길을 택할 것인가? 안타깝게도 현재까지의 행보를 보면 그녀는 꼬인 실타래를 풀기보다는 더 엉키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리더십의 위기가 경제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1988년에서 2025년까지 37년의 시간 동안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경제대국 일본을 추월한 이 역사는 전 세계 경제 교과서에 남을 기적입니다. 일본 언론이 충격이라 표현한 이 현상은 치열하게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흘린 땀방울의 결과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저출산, 고령화라는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위기 때마다 더 강해졌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OECD 21위, 1인당 GDP 36,000달러의 시대. 이제 우리는 일본을 극복하는 단계를 넘어 그들이 겪고 있는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더 높이 비상해야 할 때입니다. 일본의 추락과 한국의 비상, 여러분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분명 가슴 벅찬 성과지만 지금의 승리에 취해 있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추월할 수 있었던 건 일본이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도 이 정도면 됐다고 방심하는 순간 우리 역시 그동안의 성공과는 달리 발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AI와 에너지 혁명이라는 거대한 격변기 속에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조선, 방산 등 우리가 가진 강점들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고 저출산과 고령화라는 내부의 시한폭탄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승자가 되는 길일 것입니다. 일본의 몰락을 뼈아픈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는 끊임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